새벽 5시 시골 마을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집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이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순이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치를 썰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살짝 데쳤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좀 많이 넣어야겠네. 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오래된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도시락통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뚜껑 모서리는 닳아서 반짝이지 않았고 옆면에는 작은 찌그러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 도시락통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조금 덜어도 된장찌개는 꼭 넣었어요. 순이는 작은 용기에 된장찌개를 가득 담았습니다. 김치 몇 점, 계란 프라이 하나, 시금치 나물을 정갈하게 배치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도시락통 뚜껑을 닫으며 순이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방문이 열리며 정석이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석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작업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철공소 일이 원래 그렇잖아. 정석은 힘없이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정석은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정석 부부가 키우는 진돗개였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코, 또렷한 눈빛을 가진 개였습니다. 백구는 정석이 나오기만 하면 항상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정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집 잘 지켜야 한다. 백구는 낑낑거리며 정석의 손을 핥았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만큼은 변함없이 이 집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정석이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순이가 도시락통을 건넸습니다. 점심 꼭 챙겨 드세요.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던데. 알았어요. 걱정 마요. 정석은 도시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순이의 정성이 그 무게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석은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정석이 문을 나서자 백구가 따라 나왔습니다. 백구는 대문 앞까지 정석을 배웅했습니다. 정석이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백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부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순이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백구는 평상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야, 배고프지? 순이가 백구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왔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일어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만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날 저녁 정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도시락통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 도시락은요? 정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깜빡했네. 철공소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가져오세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그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도시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신 어제 가져온 거예요? 아니요. 철공소에 그대로 뒀는데.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백구의 주둥이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석이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어디 다녀온 것 같네. 순이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걔가 뭘 알겠어요. 그냥 어디 산책 다녀온 거겠죠.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싼 도시락을 정석이 들고 나가면 백구는 어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1시간쯤 지나면 백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백구는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주둥이에 흙을 묻힌 채로 말입니다. 순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개들은 원래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임무를 수행하듯 정확한 시간에 사라지고 정확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백구가 돌아온 뒤 평상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순이는 도시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락통 안에는 밥알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은 모두 사라지고 수저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이 도시락을 먹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먹은 거지? 순이는 도시락통을 들고 정석에게 갔습니다. 정석은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정석은 도시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걔가 장난치는 거지, 뭐. 장난이라고요? 이건 분명히 누가 먹은 거예요. 밥알이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있잖아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동네 고양이가 먹었을 수도 있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정석은 도시락통을 돌려주며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순이가 도시락을 싸면 정석이 들고 나가고 백구가 사라졌다가 해질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락통은 언제나 같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밥알 몇 개, 흙 묻은 수저, 텅 빈 반찬통. 순이는 백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사라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표정,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순이는 일부러 도시락을 마당 평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백구가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도시락통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으로 도시락통을 물었습니다. 어머! 순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도시락통을 문 채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마치 제발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백구를 지켜봤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순이가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대문 밖을 내다봤지만 이미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순이는 하루 종일 백구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고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시쯤 백구가 돌아왔습니다. 도시락통은 없었습니다. 백구의 주둥이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지친 듯 헥헥거렸습니다. 순이가 백구의 등을 쓰다듬자 백구는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절실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야, 넌 누구한테 가는 거니?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순이는 백구의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백구의 털 사이로 작은 나뭇가지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나뭇가지를 뽑아 들었습니다. 산에서나 볼 수 있는 소나무 가지였습니다. 산으로 가는구나.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가 매일 산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왜 백구는 매일 그곳으로 가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정석이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백구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석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정석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백구를 따라가 보기로 말입니다. 도대체 백구가 누구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지, 그 사람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가 평상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백구의 하얀 털을 비쳤습니다. 백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꼿꼿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꼭 알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석이 출근한 뒤 순이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편한 운동화를 신고 얇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평상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하나 더 쌌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밥과 된장찌개, 김치를 담았습니다. 도시락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순이는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백구가 일어났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시락 냄새를 맡은 백구는 천천히 평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시락통을 확인하더니 입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백구가 대문을 빠져나가자 순이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백구는 골목길을 지나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백구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흙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순이는 나무 뒤에 숨어 백구를 지켜봤습니다. 백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백 번도 더 걸어본 것처럼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흙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쪽으로 풀이 우거지고 나뭇가지가 길을 가렸습니다. 순이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시락통을 문채로 산길을 오르는 백구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 먼 길을 매일 혼자 다녔구나. 순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백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30분쯤 걸었을까요? 백구가 멈춰 섰습니다. 순이도 재빨리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폐교였습니다. 담벼락은 무너져 내렸고 운동장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교실 건물 옆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백구가 문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컴컴한 내부에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공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노인은 백구가 내려놓은 도시락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덕분에 배를 채우는구나. 정말 고맙다. 노인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밥을 떴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밥을 씹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을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목소리는 새어나갔습니다. 노인, 아니 박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문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노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 내가. 박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이는 문을 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순이를 맞았습니다. 순이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박노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세요?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박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박노수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옷은 해지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계세요? 왜 여기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시락통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한켠에는 낡은 담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노수의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10년 전 그렇게 떠나신 후로. 알고 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지. 박노수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순이는 박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제발. 안 된다. 난 자격이 없어. 서기를 볼 면목이 없단다.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박노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박노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만이 날 잊지 않았구나. 순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정석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수의 표정을 보니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올게요. 꼭. 순이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폐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시아버지, 그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노수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추운 창고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 백구가 가져다 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우가 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0년 전 박노수가 떠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박노수는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큰 빚을 떠안았습니다. 집도 땅도 모두 잃었습니다. 정석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부자는 싸웠고 결국 박노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고 몇 년 뒤 누군가 박노수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정석은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박노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마을 근처 폐교 창고에서 10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석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석이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이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프라이, 늘 먹던 소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정석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정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심각하자 정석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아버지, 살아계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석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오늘 백구를 따라갔는데. 순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백구를 따라 산길을 걸었던 일, 폐교 창고에서 박노수를 만난 일, 박노수가 도시락을 먹던 모습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석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말을 마치자 정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누군가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정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동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쌌던 도시락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도시락 백구가 매일 아버님께 가져다 드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도시락통을 정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석은 도시락통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알루미늄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정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믿으세요. 백구가 매일 아침 이 도시락을 물고 폐교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걸 드시고 계셨어요. 정석은 도시락통을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정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이는 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님을 모셔와요. 정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빚독촉장, 집을 비워야 했던 날,
아버지와의 마지막 말다툼.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망친 사람을. 하지만 그분은 당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너무 힘들게 사시고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석은 도시락통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도시락통. 순이가 매일 정성껏 담던 그 도시락이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석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백구가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 정석은 작게 불렀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백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이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따라가 보려고요. 정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석은 작업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순이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반찬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백구가 도시락을 물자 정석은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순이도 함께 나왔습니다. 백구는 늘 그랬듯 대문을 빠져나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정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석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폐교가 보였습니다. 정석은 멈춰 섰습니다. 순이가 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가요. 정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백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박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구가 도시락을 내려놓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박노수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을, 그 어깨선을 박노수는 알아봤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석이냐? 박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쉬고 낮아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목소리 그대로구나. 박노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서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햇빛이 정석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놓이는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정석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박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석아. 정말 미안하다. 박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정석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정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노수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다 내 탓이다. 빚보증에 눈이 멀어. 너희를 망쳤지. 박노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석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정석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원망도 했고 저주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순이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담요 한 장, 빈 깡통 몇 개, 그리고 어제 가져온 도시락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구가 박노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노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박노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만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박노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석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매일 이곳을 왔습니다. 도시락을 물고 산길을 걸어 아버지에게 밥을 전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매일 여기 왔어요? 정석이 물었습니다.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전부터였나? 어느 날 이 녀석이 도시락을 물고 왔더구나. 처음엔 그냥 돌려보냈지. 하지만 이 녀석은 계속 왔어. 매일같이. 박노수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박노수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박노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배가 고팠어. 너무 배가 고팠단다. 그래서 결국 박노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무슨 낯짝으로 너희를 보겠니? 난 너희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버지는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순이가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는 도시락을 박노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아버님. 백구가 가져온 거예요. 박노수는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밥,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그것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정석은 아버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먹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석은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항상 자신에게 밥을 먼저 주셨습니다. 자신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백구가 정석과 박노수 사이에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이어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정석은 백구를 보다가 도시락을 보다가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된장찌개 향이 정석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냄새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밥상에 앉아 먹던 된장찌개. 그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눈앞에는 늙고 지친 아버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석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박노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정석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노수는 손을 뻗어 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손 사이로 흘렀습니다. 백구가 두 사람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고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빗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더욱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정석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철공소로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폐교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언제나 정석의 곁을 따랐습니다. 도시락을 물고 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석은 매일 퇴근 후 창고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노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석은 작은 가스버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냄비와 라면 몇 개를 챙겨왔습니다. 박노수는 그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가, 이건 같이 먹으려고요. 도시락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정석은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넣고 스프를 뿌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정석은 라면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드세요, 아버지. 박노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을 보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석도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면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맛있구나. 박노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먹던 라면 맛이에요. 박노수는 수저를 멈췄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석이 중학생이었을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박노수가 라면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부자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가 그리웠구나. 네, 그때로 돌아갈 순 없지만. 정석은 말을 흐렸습니다. 박노수는 정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석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였습니다. 서가, 넌 잘 살고 있니? 박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철공소 일이 힘들긴 해도 순이가 있어서 버텨요. 순이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박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정석은 담요와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난 괜찮단다.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정석은 담요를 박노수에게 건넸습니다. 박노수는 망설이다가 담요를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얼마 만에 만져보는 따뜻한 담요인지 몰랐습니다. 고맙다, 서가. 괜찮아요. 정석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허름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정석이 가져온 물병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전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엿새째 정석은 도시락을 직접 열어 박노수 앞에 놓았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싼 밥과 반찬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정석은 수저를 집어 박노수에게 건넸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밥상이 보기 싫었는데 정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박노수는 정석을 바라봤습니다. 정석은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일 기다려집니다.
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이요. 박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박노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가, 아버지는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쳐서. 아버지. 정석이 박노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석은 수저를 내려놓고 박노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원망만 했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밥 한 그릇이면 됐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아버지. 정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노수는 정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석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박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괜찮단다.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백구가 두 사람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만났을 거야. 백구는 낑낑거리며 정석의 손을 핥았습니다. 박노수도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구나.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정석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정석이 말했습니다.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석은 도시락통을 챙겼습니다. 백구도 일어나 몸을 털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서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정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노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석이 창고를 나서려는 순간 박노수가 불렀습니다. 서가. 정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노수는 담요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박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정석과 백구는 창고를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정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묵은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석과 순이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와야죠. 정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저 추운 창고에서 겨울을 나실 순 없어요. 알아요. 저도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정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박노수가 그 추운 창고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정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석은 평소보다 일찍 철공소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털모자, 장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정석을 맞았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정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석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폐교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박노수가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박노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석은 서둘러 박노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노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단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박노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석은 가져온 외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제가 사온 거예요. 서가, 이런 건 필요 없어.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박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여기서 나오세요. 박노수는 정석을 바라봤습니다. 정석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우리와 함께 사세요. 박노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나이에 민폐지. 너희한테 짐이 될 순 없어. 민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정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가, 난 너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어떻게 뻔뻔하게 너희 집에 들어가겠니? 아버지. 정석은 박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정석은 두 손으로 박노수의 손을 감쌌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박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석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가족끼리 밥상 함께 해야죠.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백구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노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박노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도 그러길 바라는구나. 정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순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방도 정리해뒀어요. 박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살아온 이곳이었습니다. 외롭고 춥고 힘들었지만 이곳이 박노수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박노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박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정석은 박노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박노수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정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석은 박노수에게 외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털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자, 이제 가요. 박노수는 창고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새 식구는 창고를 나섰습니다. 백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박노수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정석은 박노수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고맙다, 서가.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정석은 손전등을 켜고 길을 비췄습니다. 백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박노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이가 대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박노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노수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미소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박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이제 집에 오셨으니 그걸로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순이는 박노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순이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석은 박노수를 평상에 앉혔습니다. 백구는 평상 아래에 누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박노수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10년 전 이런 평화를 스스로 포기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놓였습니다.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시금치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박노수는 밥상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인지 몰랐습니다. 순이가 박노수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님. 천천히 드셔도 돼요. 고맙구나, 순이야. 박노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입안에 밥을 넣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한 밥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정석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는 밥은 오랜만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구나. 박노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껏 끓였어요. 예전에 석이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 나는구나. 박노수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석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석이 2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신 걸요. 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분명 보고 있겠지.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거야. 백구가 평상 아래에서 일어나 박노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노수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백구의 밥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백구야, 넌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혼자였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내 몫까지 챙겨줄게, 백구야. 순이는 된장찌개를 한 그릇 더 박노수에게 따라주었습니다. 더 드세요. 아버님은 너무 마르셨어요. 충분하단다. 이것만으로도 과분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같이 드실 거예요. 순이의 말에 박노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선선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엔 이 마당에서 석이랑 별을 자주 봤지. 박노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석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요. 아버지가 별자리 이름도 가르쳐 주셨죠. 그래, 저기 저 별이 북극성이고. 박노수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석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별을 찾았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세던 그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 식구, 아니 백구까지 네 식구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박노수는 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석도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박노수는 정석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순이가 정리해준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노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백구는 항상 박노수 곁을 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노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밝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이가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그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정석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백구의 밥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구나. 맞아요. 백구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정석이 말했습니다.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개도 결국 밥으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순이의 말에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도시락을 물고 산길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도시락은 세 사람이 함께 먹는 밥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은 부엌 선반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다시 이어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평상 아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정석은 아버지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단다. 너희와 함께라면. 박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순이는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집의 냄새였고, 가족의 냄새였고,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백구가 작게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야. 세 사람과 한 마리 개는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 작지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밥 한 끼로 다시 이어진다.